깊은 밤 후미진 골목길. 한 명의 여경이 5명의 건달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놈들 입에서 나오는 거라곤 역겨운 조롱과 희롱뿐이었죠. 아이고, 순경 양반, 인물 한번 훤 하네? 오빠한테 시집이나 와라. 어? 하지만 이 버러지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눈앞에 이 여자가 그저 평범한 순경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707 특수임무단 출신. 그 누구보다 위험한 과거를 숨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믿었던 동료마저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순간 마침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났을 때 이 골목에 두 발로 서 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또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그저 그런 경찰의 뻔한 순찰일지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처절한 각성에 관한 이야기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이걸 보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밤 11시 서울의 어느 낡은 동네. 골목길엔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하윤 순경은 터벅터벅 걸으며 주위를 꼼꼼히 살폈죠. 오늘도 뭐 평소와 똑같은 순찰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 동네 분위기가 영 뒤숭숭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범죄율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고 특히 이 골목 일대는 양아치들의 끝발 싸움 때문에 더 위험해졌죠. 하윤은 경찰서에서 넘겨받은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구역에서만 폭행 사건이 무려 5건, 공갈 협박은 3건, 모조리 한 패거리 소행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하윤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받았던 지옥 같던 훈련들, 피를 나눈 동료들, 그리고 지금의 평범한 순경 생활까지. 가끔은 괴물 같았던 과거의 자신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삶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애써 생각했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 순간 담벼락에 기대어 껄렁하게 서 있는 남자들이 보였어요. 어림잡아 5명. 놈들은 침을 찍찍 뱉으며 저희끼리 낄낄대고 있었죠. 하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척 보기에도 선량한 시민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팔뚝을 뒤덮은 유치한 문신, 딱 봐도 험악한 인상. 그리고 허리춤에 뭔가를 슬쩍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하윤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혼자서 저들을 상대하기엔 누가 봐도 중과부적이었죠. 그래도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남자들은 하윤이 다가오는 걸 보고는 대화를 뚝 그쳤습니다. 그 더러운 시선이 일제히 하윤에게로 향했죠. 그 순간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윤은 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707 시절 뼈에 새겼던 것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상황 판단,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대응 방안 수립까지. 하지만 지금은 특임단 시절이 아니었죠. 평범한 순경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무력 사용은 최후의,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했고 가능한 한 대화로 이 상황을 풀어야만 했어요. 하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윤이 다가가자 남자들 중 하나가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엔 명백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다른 놈들도 하나둘씩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하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저급한 태도의 속에서부터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여자 순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 지긋지긋하게 익숙했지만 여전히 더러운 감정은 어쩔 수 없었죠. 707 특임단 시절에도 비슷한 편견들과 지겹도록 싸워야 했으니까요.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엔 노골적인 성적 호기심이 뚝뚝 묻어났죠. 하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역겨운 시선들,
경찰로 일하면서 수없이 겪었지만 매번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놈들은 하윤이 혼자라는 걸 파악하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하윤의 제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동료들과 소곤소곤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 표정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의도가 선명하게 익혔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바짝 경계태세를 갖췄죠. 최근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물어보려던 하윤의 계획은 시작도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놈들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윤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윤은 상황을 다시 판단했어요. 5대1.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그리고 저들의 저급한 적대감까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로서의 의무가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 동네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놈들은 하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더욱 신이 났어요. 그중 하나가 담배를 바닥에 탁 뱉으며 하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훈련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죠.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통제를 잃은 건 아니었어요. 대장놈이 하윤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말이죠. 하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어요. 707에서 배운 위험 상황 대처법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놈들의 조롱과 성희롱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하윤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가 스르르 풀리기를 반복했죠. 감정을 통제하는 건 정말 어려웠지만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농담은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성희롱이었죠. 하윤은 무전기에 손을 올렸지만 대장놈이 그 움직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막아섰습니다. 어딜? 놈이 하윤의 손목을 거칠게 확 낚아챘어요. 생각보다 악력이 엄청났습니다. 하윤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려 했지만 다른 놈들이 어느새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707 훈련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놈이 하윤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하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튀김단에서 뼈에 새겼던 호신술이 저절로 튀어나왔죠. 빠른 손목 꺾기로 그의 손을 떨쳐내고 동시에 한 걸음 뒤로 휙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했어요. 놈들은 하윤의 반응에 하며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윤의 저항이 놈들을 더욱 자극하고 말았죠. 대장놈의 얼굴이 구깃구깃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권위가 계집애 하나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거죠.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하윤을 완전히 포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놈들이 서서히 하윤을 중심으로 원을 좁혀왔어요. 하윤은 출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잽싸게 살폈습니다. 골목의 구조, 도망칠 경로, 도움을 청할 만한 곳. 하지만 이런 시간에 이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한 놈이 다시 하윤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윤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고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나머지 놈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윤의 움직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어설픈 여자 순경이 아니라 이건 완전 프로의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이게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발년이 대장놈이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어요. 자신의 부하가 여자에게 나가떨어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나머지 놈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찰로서의 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꺼냈을 것인가. 놈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첫 번째 반격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놈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죠. 대장놈은 주먹을 꽉 쥔 채 하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나머지 놈들도 주머니에서 슬금슬금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놈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체계적이었고 폭력에 아주 익숙해 보였죠. 707 특임단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제압당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놈들이 그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압박하며 하윤의 움직임을 교묘하게 제한했죠. 게다가 이 골목 구조상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에서 다섯을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윤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받았던 혹독한 훈련들, 실전에서 쌓은 경험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극복했던 수많은 위기들까지. 하지만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고 최신 장비도 있었죠. 지금은 너무나 달랐어요. 완전히 혼자였고 가진 거라곤 일반 경찰 장비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로서 지켜야 할 법적, 도덕적 제약들이 무겁게 발목을 잡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놈이 하윤의 등 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윤은 즉시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자세를 낮췄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360도 전방위 방어 자세였죠. 어떤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죽어? 대장놈이 정면에서 달려들었어요. 하윤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면서 동시에 카운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놈이 옆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왔죠. 하윤은 두 명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졌어도 다섯을 동시에 상대하기엔 한계가 있었죠. 하윤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삐뽀 삐뽀.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놈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대장놈이 비웃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왔네.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윤의 등골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았죠.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섰고 한 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하윤이 아는 얼굴, 같은 지구대 동료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곤란하고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배신. 동료 경찰관이 골목으로 들어왔지만 하윤이 기대했던 구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서 당황과 곤혹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죠. 마치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하는 듯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료는 하윤과 건달들 사이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랍게도 대장놈에게 다가가서 뭔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던 동료가 오히려 저 쓰레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하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동료와 조폭들 사이에 어떤 검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의 대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미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죠.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가 하윤을 돌아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믿었던 동료마저 등을 돌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장놈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윤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제 더욱 자신감에 차 있었죠. 경찰 내부에도 우리 편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한 상황에 휘말렸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동료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강순경, 여긴 말이야.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자네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야. 그의 말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윤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터지던 사건들,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던 그 많은 사건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경찰 내부에 부패가 썩은 뿌리처럼 깊게 밝혀 있었던 겁니다. 놈들이 다시 하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경찰의 개입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윤은 진짜로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가장 믿었던 동료가 적에게 정보를 넘겼던 끔찍한 일. 그로 인해 작전 전체가 실패하고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까지.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특임단에서는 적어도 누가 적인지는 명확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적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동료마저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윤은 오직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하윤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경찰로서의 제약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했으니까요. 동료의 배신이 확실해지자 하윤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707 시절 가장 믿었던 선배가 적에게 작전 정보를 넘겨주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끔찍한 배신감과 분노가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면서 하윤의 감정을 격하게 흔들어 놓았죠.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위험한 작전, 갑작스럽게 쏟아지던 적의 총알 세례, 동료들이 눈앞에서 하나씩 쓰러져 가던 그 참혹한 광경까지. 하윤은 그때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되었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만약 배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윤은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특임단을 떠나 평범한 경찰이 된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배신당할지도 모르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대장놈이 하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왜? 이제 좀 무서워? 마치 하윤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이죠. 그는 하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은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항상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놈들이 다시 공격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죠. 하윤을 완전히 제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하윤은 자신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하윤의 마음속에서 특임단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하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싸워라.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다고 너 자신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 그게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예의다. 하윤은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경찰 강하윤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707 특수임무단 출신 강하윤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기술과 본능을 해방시켜야만 했죠. 놈들은 하윤의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들 눈에는 여전히 혼자서 절망에 빠진 가여운 여자 경찰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하윤의 내면에서는 이미 전투 모드로의 전환이 완료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스캔했어요. 벽의 위치, 바닥의 상태, 조명의 각도, 그리고 강놈들의 위치와 무기 소지 여부까지. 특임단에서 배운 전술적 사고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거나 주저하는 기색 따윈 없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몸에 새긴 차가운 전투 본능이 완벽하게 깨어났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살벌하고 위험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을 먼저 노렸습니다. 다수를 상대할 땐 하나씩 확실하게 무력화시켜 숫자를 줄여나간다. 특임단에서 배운 제일 원칙이었죠. 그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번개 같았어요. 남자가 하고 반응할 틈도 없이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크헉. 첫 번째 놈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놈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들이 상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여자 순경이라고 얕봤던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인연이 진짜 대장놈이 분노에 차서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특임단에서 수만 번 반복했던 대인 격투 훈련 덕분에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읽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그녀는 대장의 주먹을 흘리듯 피하며 동시에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하며 효율적인 공격,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특임대다운 전투 방식이었죠. 대장놈도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칠게 달려들며 하윤과 치열한 격투를 벌였죠. 골목 안에서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윤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전혀 빈틈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날카롭고 정교해지고 있었죠. 억눌렸던 본능이 해방되면서 그녀의 진짜 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하윤의 공격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방어는 철벽 같았죠. 특히 좁은 골목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그녀의 전술은 놈들을 완벽하게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숫자의 우세가 오히려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배신했던 동료 경찰관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평소 알고 있던 조용하고 평범했던 강하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제야 그녀가 결코 단순한 순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윤은 싸우면서도 얼음장 같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만을 보였죠. 이것이 특임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냉정함을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으아! 대장놈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이 싸움의 끝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장의 공격을 완벽하게 흘려보낸 후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대장놈이 무력하게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도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어요. 갑작스러운 정적이 골목을 지배했습니다. 하윤은 가쁜 숨을 천천히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놈들이 제압되었고 위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죠. 이제 하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윤은 제압된 놈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아직도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억지로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죠. 배신했던 동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죠. 하윤은 그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하윤은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배신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게 직접 연락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부패한 동료에 대한 조사도 함께 요청했어요.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하윤은 혼자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쓰러진 놈들을 안전하게 결박하고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했죠. 특임단에서의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 처리 능력은 여전히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이 도착했을 때 하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의 성희롱과 폭행 시도, 그리고 배신한 동료의 부패 행위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했죠. 동료들은 하윤의 압도적인 전투 실력에 놀랐지만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보고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체포된 놈들은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배신한 동료도 즉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하윤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다시 혼자 그 골목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싶었죠. 707 특임단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고 괴로운 기억들만이 아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피땀 흘렸던 소중한 순간들, 정의를 위해 싸웠던 자랑스러운 기억들도 함께 되살아났죠. 하윤은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하윤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비록 배신과 좌절을 겪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윤은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배신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자신의 능력과 신념을 믿고 혼자서라도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죠. 골목을 벗어나면서 하윤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강하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 출신의 전사이자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그 두 개의 정체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강하윤의 시대가 바로 오늘 밤 시작된 것입니다. 고요해진 골목에서 하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힘을 되찾은 모습이었죠. 배신과 좌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마침내 깨어난 진짜 실력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새로운 강하윤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끔찍한 순간이 실제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윤에게 이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에는 또 다른 시련과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서 일어서는 것. 하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